through spending in the U.S. Or $1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바로 TPP인데요. 타결이 된 소식 전해드렸죠. 누구보다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안보 법안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글로벌 정면 승부, 일본으로 가봅니다.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일보 홍형입니다. 네, 주간님, 이 아베 총리가요, 지난달 네. 안보 법안을 강행하면서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는 소식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TPP 타결로 그 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예, 저는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피해의 문제이긴 한데, 네. 내년 참여연 선거에서 사실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이러한 역풍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아마 가까워질수록 야당은 물론이고 특정 유권자 계층이나 이 집단을 중심으로 틀림없이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요. 사실은 어제 아베 수상이 개각을 했습니다. 인심 일신을 꾀하는 개각이었는데요. 네. 그 내각의 큰 골격은 유지했지만은 이 아베 정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각이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내각이기 때문에 막 강요의 명칭이나 임무 부여를 보면 새로운 게 많습니다.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1억 총 활약 담당이 되는 장관이 생겼습니다. 네. 뭔가요? 2050년까지 인구 1억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아베 수상이 운이 좋은 점이 있는 게 이번 주에 일본에서 일본 사회를 밝게 만드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네. 올해도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이나 일본에서 발표됐는데요. 그랬죠. 일본 사람들은 매년 이때쯤 되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주관님, 이번 그 TPP 협정 타결에 그 일본이 어느 참여국보다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TPP에 지금 예. 매진을 했던 이유는 뭔가요? 예, 저는 그 일본 회생의 계기로 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TPP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개방입니다. 문호 개방인데 네. 이민도 지금까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본이 과연 개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는 그 쓴맛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되는 이건 말하자면 문명사의 진화이기 때문에 네. 일본도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다만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게 문제였는데 일본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국민들을 뛰게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외압을 이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명치 유신도 서구 문명의 외압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랬었죠. 일본이 군국주의를 벗어나는 것도 패전과 미국의 점령이라는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중국의 도전이나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이 이런 과감한 자신들 스스로 설정하고 또 그거에 저항할 수 없는 외압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일본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TPP에 중국과 우리나라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네, TPP의 타결로 아베노믹스가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TPP라는 것이 스스로 선택한 외압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전 잘 활용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룰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네. 일본이 저는 잘해갈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그 환율 문제에서요. 네. 올해가 플라자 합의 30년이 되는 해인데 네. 30년 전에 어느 날 일본을 엔화의 가치를 2배로 인위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일본이 그걸 적응하고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TPP 타결에 뭐 아베노믹스 그 아베 정권의 아베 수상의 리더십이라기보다 일본 자체가 굴러가는 큰 동력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일본이 독일과 함께 그 제조업 최강국인데 일본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그 창의와 혁신의 모범입니다. 네. 아마 이를 계기로 이걸 잘 살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노벨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그 TPP 타결 소식을 들으면서 일본의 노벨상 전략을 떠올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15년 전쯤에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 21세기 전반에 노벨상을 과학 분야에서 50개를 얻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1년에 한 명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목표와 치밀한 전략 작전이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 제가 듣고 놀랐던 것은 일본이 이러한 계획 의도를 만든 것은 일본을 따라오는 많은 추격자들, 특히 한국이나 중국 등이 도저히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게 아주 깊고 넓은 도랑을 파는 것이 이 노벨상 전략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전략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 동경에서 보면 좀 한국이 좀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네, 지금 뭐 홍주관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노벨상 아주 그 일본 특유의 계획성과 집요함이 느껴지는데요. 이 노벨상 전략과 마찬가지가 TPP다라는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 일본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도랑 전략이다 말씀하셨는데 또 전문가들은요. 이 미일 동맹이 군사 분야를 넘어서 경제 분야로 확대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짧게 이 미일 동맹 더 공고해질 걸로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이 TPP를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경제와 군사가 분리될 수 없으니까 네. 미일 동맹이 강고해지면 저는 이 영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역외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강제하는 힘이 커지는 건 뭐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계신문이 TPP 타결을 전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룰을 정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보도했는데 이게 아베 수상의 마음속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주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간이었습니다.